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철 스님의 1987년 법어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이라는 법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1981년 69세 돼서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고 1987년에 와서 당시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4월 초파일이죠. 근데 양력으로는 5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 5월 5일을 앞두고 대중들에게 법어를 이제는 놔두셨는데 이제 설파를 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일단은 각 신문에 그러니까 5월 5일인데 4월 23일자 신문들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7면, 경향신문은 9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성철 종정 성탄절 법어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초파일 법어를 이렇게 게재가 된 이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첫 문장이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시의 그 정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그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당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노태우 전두환이 죽었죠. 뭐 늙어서들 다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군사 정권 아주 야만적인 군사 정권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두환이 정권을 1980년도에 이제 정권을 잡을 때에 이때 이제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민주화 운동 이때 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그걸 탄압하면서 원래 그 전두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1979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 돌아가실 때에 전두환이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었죠. 보안사령관.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 이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김재규를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 체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보안사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군사 정보기관으로서의 보안사와 민정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중앙정보부 양대 정보기관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 보듯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자기가
한번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야심을 품게 되고 무리들이 이게 노태우는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몰고 가는 거죠.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면은 그 민주 체제로 돌아서면서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삼김 중에 누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들 생각을 했잖아요. 그 민주적인 어떤 선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거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전두환이 그것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5.18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그런 사건을 자꾸 확대를 시킨 거죠. 불안한 상황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마치 북쪽에서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어떤 그런 사회 상황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네.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꾸 키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거 전두환 같은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은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만들 때 그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의라고 당시에 대통령이 한 3분의 1 정도를 여기 사람을 뽑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출. 그러니까 간접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투표를 줄 사람들을 주로 구성을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고 정치가들 유력 정치가들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탄압을 해가지고 이런 정치 세력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주로 자기에게 투표를 줄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전적인 민주의 지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치를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면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7년 단임으로 해가지고 내가 7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 정황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980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1980년에 일어났으니까 7년 단임이니까 87년이 바로 전두환이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노태우를 다시 자기의 후계자로 이렇게 만들고 자기는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상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례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상왕 자리에 꿰차고 앉아 있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의 군사 정권 자체도 7년 동안 내내 국민들이 저항을 했죠. 그리고 그 저항 세력의 중심에 바로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학생들은. 근데 그때 우리 요즘 대학생들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985년에 서울대로 들어갔으니까 이때가 이제 87년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2년 지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1985년도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들어갔을 때 제가, 의식화 교육이라는 걸 하게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이 전두환이 1980년에 정권을 잡기 전에 주로 사회 어떤 정치 운동, 사회 운동은 대부분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었는데 어떤 그런 뚜렷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걸 틀 안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양심적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저항을 했었는데 1980년 이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군사 정권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좀 더 어, 치밀한 전략 전술적 어떤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저 학생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거를 아주 그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등장한 이론이 그 NLPDR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85년도니까 한 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구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 반독재 이데올로기가 구성이 될 때 그 핵심 이론이 뭐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NLPDR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족 해방. 그러니까 예전처럼 낭만적 도덕적 그 양심적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이 이렇게 정권을 잡을 때에 지금 이런 그 5.18 광주 민주항을 탄압하면서 이 정권을 잡아나갔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때 사실 주한미군이 그 전두환의 그런 것을 저지시킬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한미군 그 미국 쪽에서 이 저지시키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미국에 의해서 하나의 식민지화, 반식민지화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는데 전두환이 이렇게 하는 짓들을 그냥 놔두고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그 어떤 세계의 리더라고 하기에는 우리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어떤 리더라고 볼 수가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이용을 해먹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두환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보다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 뒤에서 백에서 뒤에서 그런 거는 계속 어떤 방관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미 독재 투쟁이 되니까 반미 독재 투쟁. 그러니까 이게 반미 독재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현 정권과 전두환 야만 군사 독재 정권과 미국이라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독재 반미 운동을 하게 되는 그 이데올로기를 구성을 할 때에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독재 정권과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게 혁명적인 투쟁을 해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NLPD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NLP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사상이 되게 그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과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 그리고 마오쩌둥의 마오주의에서 그 개념들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 이론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특히 그 학생 운동을 주도를 했던 사람들이 경도했던 게 NL파라고 합니다. NL파와 PD파 계열 중에서 그러니까 주체 사상파가 뭐 한 80% 정도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NL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가 대학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아직까지 주체 사상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게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논리 투쟁이 엄청났죠 당시에.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주로 이런 의식화 과정, 이런 반독재 반미 투쟁 이론에 대한 의식화를 시켜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내내 83년 정도부터 계속 이 이론들이 구축되면서 80년대 말까지 이 이론들이 점점 강화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 군사 정권과 이래 미국하고 이런 세력들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녹록치 않은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87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그래서 이게 87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박종철 그 서울대생이 그 고문치사를 이제는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 치니까 하면서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고문했던 그 경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진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87년 1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학생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이런 투쟁이 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급속히 그 확장되게 되는 어떤 그 이게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87년이니까 7년이 이제 전두환 임기가 다 되고 하고 있으니까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간선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국민들이 진지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여러 그 사회 운동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상당한 지지가 백그라운드에 깔리면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직선제 개헌 요구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엄청난 그 제가 85년도에 때 들어가면서부터 보면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저 체루탄이 날아다녔어요. 체루탄이. 그래서 체루 그 하면서 저는 이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저도 물론 이 의식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공부들을 다 했죠. 공부들을 다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사상들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이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서 오늘날 그 세력들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오늘날 정치 세력으로 자라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들 한 자리들 하고 있잖아요.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런 분위기에서 지금 어때? 그 성철스님께서 요거를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이라고 이렇게 신문에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철스님이 자신의 그 종단 또는 수행자들이나 또는 어떤 불교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전 국민 보고 이렇게 보라고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4월 23일 정도에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박종철 사건이 있은 뒤에 6월 10일 들어와가지고 또 체루탄을 맞아서 이한열이라는 분이 또 연세대생이 또 이분이 돌아가서 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그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가 6월 29일 날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사망하고 6월 29일 날 들어오면서 노태우가 자기가 그 지명을 받은 거죠.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그런 입장이다 되다 보니까 자신이 그 직선제 요구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공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선언인데 1987년 체제라고 하는 거지. 6.29 선언에 의한 1987년 체제 6.29 선언 1987년 체제 해가지고 현재 우리 그 정치적인 어떤 틀 자체가 요때 만들어진 게 지금 2021년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체제가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헌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이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 달라졌으니까 좀 다르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는 그 6.29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를 받아들였을 때에 요때 그래서 노태우가 이제는 자기가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이제 대통령 이제는 선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 단일화를 하면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죠.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세력을 이끌고 독자적으로 출마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87년 12월 17일 날 여기 보면은 노태우 후보 대통령 당선에서 200만 표 선 압도적 압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36.64%, 김영삼 28%, 김대중 27%니까 이렇게 돼서 노태우가 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 양김이 단일화가 안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뼈아픈 이때는 패배죠. 이때 그렇게 하고 나서 노태우가 민정당을 이끌고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이제 하는 게 뭐예요? 김영삼과 김종필을 이 두 당을 합쳐가지고 3당 합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3당 합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날 국민의힘당으로 이렇게 계속 이름들을 바꿔오면서 여기서 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온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체제가 요때 만들어진 체제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노태우가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참 황당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민주화 투쟁한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의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 전에 4월 23일 정도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때? 이래 쭉뭐 보시면서 이래 하니까 결국에는 일반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사회혁명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송철수님이 4월 23일 날 이런 발표를 한 이 법어 자체가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에 그 대다수 그 국민들의 생각은 지금 노태우 전두환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노태우 정권 출범할 수도 있는 그 노태우 그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야만적 군사 정권으로서 그 한마디로 사탄 마귀 세력으로다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이 군사 정권 세력을 옹호하는 듯한 이 법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또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카톨릭 정의사회 구현인가 사재단 있잖아요. 정의사재단 그 정의사재단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쪽의 그 분위기는 주로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의 파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밀어주고 있고 김산 추기경도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성철스님은 이런 법어를 내놓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법어의 어떤 그런 것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심오한 어떤 그런 내용과는 별개로 당시의 그 사회적 분위기와는 너무 어긋나는 법어 아니냐에 대한 그 비판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불교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소승과 대승으로 나눠질 때 이쪽 대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추구하는 대승불교는 자기만의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성에 대한 견성성불하는 것이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런 견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만인들하고 공유해야 되는 과정으로 그것을 보살사상으로 그것을 전개를 해왔거든요.
특히 지장보살 사상 같은 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장보살 사상은 지옥에 이 중생 중에 누구 하나라도 지옥에 있다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우는 사람이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옥 마지막 최후의 인이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왜냐하면 이 중생이 마지막 중생이 구원 받을 때까지 지옥을 나가지 않겠다는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관세음보살 사상은 이 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들의 그 고통을 항상 관하면서 그 중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개하는 게 바로 관세음보살 사상이네. 그리고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홀로 득도하는 게 아니고, 득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 구원과 별개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원래 대승불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대승불교를 그 주도하고 있는 조계종, 종정, 그러니까 불교계의 가장 큰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리더 우두머리가 이런 법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은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도 역시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자타불이 사상이라고 하는 자타불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는, 내가 곧 너고 내가 곧 나다. 내가 곧 너고 너가 나다라고 하는 이 자타불이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 기본 대승불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승철 스님이 이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법어를 낸 거는, 여기에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성철 스님이 모를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어를 과감하게 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기는 다른 더 깊은 숨은 뜻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봤지만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그 결국 양김이 자기의 그 사리사욕, 그 정치적 욕심 때문에 깨지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3당이 합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개해온 과정 자체가,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당시에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핵심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갖췄던 NLPDR이 오늘날은 거의 다,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남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안 통하잖아요. 더 이상 안 통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소연방의 붕괴가 되면서 이런 이론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건 살아남지 못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NLPDR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소수가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전혀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상들이, 사회 변혁 사상으로서의 NLPDR 이론이 현재는 전혀 공감을 얻는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 이론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지금의 이제 관점으로 봐서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 성철 스님이 한 이 법어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성철 스님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다고 할 때에, 이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성철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처가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불교가 사탄의 종교라고 성철이 인정하지 않았냐. 그런 하나의 매도와는 또 그런 어떤 근거로 이런 어떤 법어가 지금 사용이 되면서 지금 유튜브들로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이게 생각이 얕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얕은 사람들이 이걸 또 퍼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래 그 성철 스님의 본의가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법어를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는 한번 해석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